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과 기업 내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외부 환경과 내부 요인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업을 영위하는 이런 유기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치평가를 정확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 기업 내부 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시환경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정도의 요인들을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기술적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또 제도 법규상의 요인, 산업구조적인 요인,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요인을 나열했고, 먼저 경제적인 요인. 자, 우리가 기업 가치평가를 한다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분석을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요인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좀 간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적인 요인. 정치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선거 때문에 특수가 발생하는 그런 산업이라든지, 혹은 남북 간의 경쟁 상황이 더 악화되면 수출이 잘 안 된다. 또 외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요인. 기술 추세가 대단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사이클 자체가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 이런 기술 집약적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기술 추세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사회문화적인 요인, 유행에 민감한 그런 업종이라든지, 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 통계적인 실버 산업 같은 그런 산업을 분석할 때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가만히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제도 법규상의 요인들,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체적인 공정거래법, 환경규제와 관련된 환경오염방지법이라든지, 또 반덤핑 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수출 업종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구조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다른 5가지 요인들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한 단계 아래 단계죠. 전체 거시환경보다는 한 단계 아래 단계에서 구체적인 특정한 산업이나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장을 달리해서 좀 별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요인들 중에서 거시 경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 지표가 있고요. 또 금융 경제 지표가 있겠습니다. 실물 지표 산업 생산 지수라든지 물가 지수, 또 국제 유가, 주택 매매 가격 같은 것들이 관찰될 필요가 있다. 또 금융 지수에서는 금융 지표에서는 이자율이라든지 주가 지수, 환율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평가자가 이러한 경제 지표를 직접 분석을 하거나 추정할 필요는 없고, 추정 기관들이 경제 예측 추정 전문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해외는 예를 들면 EIU 같은 Economic Intelligence Unit 같은 그런 경제 예측 기관이라든지 웨파, Wh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e, 혹은 국내에서는 KDI라든지 각종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자료들을 그대로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책자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8장을 보시면요, 전체 보고서가 전체 가치평가 보고서가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들 중에서 처음에 새로운 부분이 나오고 나서는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특히 추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 추정치는
가치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보고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특정한 경제에 대한 어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좀 안내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소개를 전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전체 보고서 중에서 이렇게 초반에 삽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수출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그것이 경제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특정한 지역, 뭐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어떤 지역, 충청도의 어떤 지역에서 그 기반으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경제에 대한 소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변수들을 명목 수치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소득 흐름에 해당 요소에 다 반영이 돼야 되고 또 할인율이라는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명목 이자율이라든지 명목 수치로 명목 비율로 이렇게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판매 단가나 구매 단가 같은 것들을 추정할 때는 적극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 기업의 프라이싱 스트래티지 가격 정책이 반영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수치로 추정이 돼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 고정 비용 추정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 추정할 때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추정하는데 이것이 1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계속 1억 금액 그 자체만 쭉 유지를 시켜주면 이것은 명목 수치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고정 비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수치로 고정 비용을 추정할 때는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은 올려주는 형태로 해야지 실질적인 고정 비용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환율과 관련된 문제, 수출입 관련 단가 추정할 때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외화 자산 부채 환산할 때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임금 인상률, 노무비 관련된 항목을 추정할 때는 반드시 임금 인상률이라고 하는 팩터가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런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보다는 오히려 좀 더 높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 인상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만큼이 명목 임금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구체적인 그 임금 정책이라든지 또 인력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개별 기업의 이러한 노무비가 추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금 인상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본 잣대가 되어서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자 비용 추정할 때 또 우리가 할인율로 사용하는 타인자본 비용, 자기자본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 또 주가지수도 역시 자기자본 비용 계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항목이 되겠습니다.